너무 춥죠? 전부 다 모르시는 분들이네. 자, 저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뭐, 소개를 할 것도 없죠? 다 알죠? 몰라요? 네. 김지원입니다. 자, 지금 교육학 처음 들으신 분, 처음. 네, 학교에서 다 들었잖아요. 알았습니다. 학원에서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 안 물어볼게요. 학원에서 들으셨다면, 혹시 작년에 또, 그렇죠. 아픔이 있죠? 몰라? 자, 그래서 교육학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자, 특히 올해 논술로 바꿔지니까 더더욱 조금은 지금 방향도 없고 당황스럽죠. 역시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강의를 좀 할 거냐면, 지금 논술에 대해서, 대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준 뒤에, 실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책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 책을 완전히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꾸는 바람에 객관식을 전혀 참조 안 하고 아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험 제도는 일단. 시험 제도는 작년에는 3번 봤어요. 근데 올해는 2번만 보면 돼. 그쵸? 근데 2번 보는데 1차 시험은 뭘로 바꿔졌어요? 1차는 전공은 서답형. 그 다음 교육학은 논술. 사실은 복병 만났죠? 교육학이 논술로 시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논술로 바꿔졌어요. 이 교육학이 객관식 되기 전에 시험제도 조금 있었는데 그 논술도 아니고 그냥 암기 시험이었어요. 약술. 뭐 5가지 써라, 6가지 써라, 뭐 이런 것들. 근데 논술로 바꿔졌어요. 그 다음 여러분 알다시피 전공이 서답형. 그건 다 알잖아. 그치? 그래서 단답형 문제도 있고 약술형 문제도 있고 서술형 문제도 있고 이런 서답형으로 바꿔졌는데, 전공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년 전, 5년 전에 객관식 나오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건 아니에요. 제가 그쪽에 교과부로부터 영역을 받은 교수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렇게 옛날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돌아간 게 아니라 지금 전공 2차 봤죠? 지금 2차 있잖아. 2차를 조금은 2차는 전체 한 문장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문장을 안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내는데, 그러니까 옛날 같이 단순하게 암기 문제가 아니라 분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문제들을 조금 수준 높은 문제를 낸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이제 교육학은 어떻게 내느냐? 그치? 지금 교육학 들어온 거죠. 그럼 교육학 논술은 어떻게 나오고? 근데 우리 스님들이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 교직 논술하고 교육학 논술을 오해한다는 거야. 그치? 오해 안 했어요? 그렇다면 미안하고, 교직 논술하고 교육학 논술의 차이는 이런 거였어요. 봐봐. 여러분 혹시 이번에 이 초등 교직 논술 봤어요? 유초등 교직 논술? 미안해, 왜 봐요 그런 걸?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교직 논술은 교사가 교직이니까
교사가 이 자기의 직업생활, 그치? 학교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교직론처럼 우리가 3차에서 보면 면접 있죠. 학생이 수업하는데 학교 23 보죠.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 23 보는데 앉으라고 그러는데 안 앉고 나간다 이거야. 그럴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학부모가 와서 갑자기 멱살 잡았다 이거야.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래서 어떻게 대할 거냐. 그렇죠? 지나가는데 옆에 애가 뭐 하는 걸 들었어. 자기 험담하는 걸 들었어.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론이 필요 없어요. 이론이 필요 없는 그런 건데, 자, 이 시험에서도 어떻게 나왔냐면, 자, 여러 사례를 주고 이들의 동기 유발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동기를 유발하겠냐? 요즘 애들 동기 없죠? 학교 23 봐도 맨날 잠만 자죠? 그쵸? 애들을 어떻게 동기 유발할 것이냐? 이렇게 나온다면, 교육학 논술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귀인이론의 입각에서 설명해봐라. 또는 뭐 성취 동기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학 논술은 우리 쌤들이 교직 과목을 이수하든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든 그 많은 이론들을 뭐하는 문제? 적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교육학 공부를, 그런 교육학 공부를 안 해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시험 제도가 바꿔지면서 분명하게 중등은 교육학 논술이라고 그랬어. 초등은 교직 논술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바꿔졌으니까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한 3개월 공부하면 되지. 5월달에 6월달부터 조금 그치. 교직 논술은 또 답이 다 있어요. 쌤 면접할 때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대책을 써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논술 같은 것도 교직 논술도 마찬가지인데 대책이 뭘까 한참 생각하다가 하나는 답이 항상 100% 답이 하나 있어. 그런 어떤 대책 문제를 물어봐도 답이 하나 있어요. 봐봐요. 자, 학교 폭력이든 어떤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물어봤을 때, 대책을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러냐면, 대책은 보통 단기하고 장기를 나누잖아. 그럼 이런 건 답이 하나 있지? 장기적으로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이 개인의 이기주의, 이런 걸, 결국은 그걸 변화시켜야만 학교 문제 해결되는 거죠. 제도 100번 바꾸도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들 맨날 제도 바꾸죠. 개선 하나도 안 되잖아. 왜?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런 답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직 논술은 3개월 아니라 2개월만 해도 돼.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 뻔하죠.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를 만약에 쌤 써라 그러면 딱 똑같아. 원인 한번 볼까요? 문제는 원인, 교사, 학생, 학교 당국. 쌤 딱 느낌이 오지. 어떤 문제인지. 학생들은 참 더 오냐오냐 교육 때문에 이기적이고. 학교 2013을 한번 생각해봐. 그렇죠? 교사 문제. 교사는 사실 열정이 많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렇죠? 그럼 이 교사에 대해서 전문성은 어느 정도 갖추려고 하겠지만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안 갖춰진 문제. 그렇죠? 그다음 교육당국은 너무 많이 제도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직 논술이다 그러면 진짜로 1, 2개월 안에 다 소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시험 문제 학습 동기 이론을 많이 내서 귀인 이론, 성취 동기 이론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몇 달 만에 한다? 범위가 넓은데 그러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은 일단 이론을 알아야 돼요. 이론을 알아야 뭘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노미 이론에 입각에 쓰라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뭐 그렇게 써도 답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론. 그래서 우리 쌤들이 합격할 것 같아. 왜? 1, 2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작업이 빨리 끝날 작업이 아니야. 전공 2차 논술을 할 때 쌤들 전공 2차 논술을 할 때 1차 때 전체를 모여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알았기 때문에 한 달간 해서 어떻게든 시험 본단 말이야. 사실은 2차 시출지 채점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꽈락 주고 싶을 답안이 너무 많대요. 한 달 만에 하기 때문에. 이론을 알아도 그 정도인데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교육학 논술은 최소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학원 들으라는 게 아니야. 학원 1년 내내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8개월은 준비를 해야 돼요. 8개월은. 그러니까 미리 무엇에 대해서 전체를 알아야 돼. 교육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돼야만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쌤들이 뭘 하는 게 중요하겠어? 전반적인 이론을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빨리 시작해야 돼. 빨리 시작. 그래서 우리 쌤들 제가 지금 왔으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쌤, 지금 교육학 논술하고 교직 논술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절대 같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나중에 크게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봐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쌤 교육학 논술하고 교직 논술을 구분해 봤어. 두 번째는 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객관식처럼 공부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쌤 이건 객관식이라는 거 어떻게 해? 풀어보다 보면 자기가 조금만 알고 있어도 그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쌤 조금만 알고 있으면 답을 쓸 수 있어요? 쓰라 그러는데. 그리고 또 객관식은 암기하면 돼. 암기하면 되는데 주관식은 암기가 안 돼. 왜냐면 주관식을 제가 여러 번 채점을 해본 과정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오늘 며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오늘이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를 물어보고 싶었어. 오늘 며칠입니까? 할 때. 근데 떡하니 답은 뭐라고 써놨어? 12월 4일입니다. 12월 1월 4일입니다. 이렇게 쓴다고. 틀리진 않아. 그러니까 암기해서 쓰면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르다 보면 암기돼 있으니까 빨리 써야 되니까 1월 4일로 쭉 써놓는단 말이야. 그럼 그건 답이 빵점 맞죠. 빵점은 아니더라도 맞긴 맞죠. 근데 누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다 이해를 해야만 뭐 할 수 있어. 그 답을 정확히 써야 된단 말이야. 단순하게 암기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돼? 물론 핵심 개념 같은 건 알아야 그걸 쓸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옛날같이 객관식처럼 쭉 암기를 해버리면 그 문제를 거의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할 때 객관식과 달리 공부를 해야 돼. 객관식. 자, 우리 쌤들 다 이제 교직에 서실 분들이고 또 서보신 분도 있겠는데 지금 학교에서 만약에 교육과정상 어떤 문제도 분명히 내요. 중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도 분명히 낸단 말이야. 객관식 문제도 내고. 근데 아마 교직에 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객관식은 잘 푼 애들이 서술형 문제 되게 못 쓰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왜 그럴까? 그것과 이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이제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공부는 혹시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지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잖아. 미안해요. 학교 다닐 때 다 했는데 백지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 공부
객관식 공부했던 그런 습관들을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역설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론을 모른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한번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이론은 아는데 그 습관에 젖어서 조금 걱정이야. 그래서 논술 강의는 쌤들 전체를 다른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 그렇죠? 그렇다면 저를 선택을 잘한 것 같아. 아, 미안해. 여기 정도에다가 제 PR을 놓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넣어본 거야. 아,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웃어주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대부분은 알겠는데, 왜냐면 사실은 제가 조금만 PR 할게. 고부 반응이 이렇게 안 되는데 B가 김태희,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난리 나던데. B가 그냥 휴가 가서 모자 한 번 안 썼다 그러면 국방부에 안 올라갈 거야. 그쵸? 아이, 머리가 좀 안 감아서 가렸구나. 뭐 이런 식이었을 건데, 김태희죠?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신림동에서 논술 강의를 한 3년 이상 했었어요. 교육학 논술 강의는. 물론 이제 우리 임용을 위해서는 한 건 아니고, 행정고시 2차. 그쵸? 요즘 행정고시가 더 쉬워요. 임용보다. 거짓말을 갖고. 다 이제 우리가 임용을 본 사람들이 다른 공부를, 그러니까 법 공부 같은 걸 좀 안 해서 그렇지, 수준 같은 건 훨씬 높아요. 내놨을 때 아마 이 수준이 보면 훨씬 높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물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쌤 논술 강의할 때 수준을 조금 높일 생각이에요.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높일 생각인데, 자, 거기서 한 3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논술 강의를 할 때, 그런 노하우가 조금은 있어요. 3년 했으니까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만 PR. 자, 그 다음, 그러면 쌤,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해야 될 것인가? 강의가 아니라 학습을 해야 될 것인가? 그치? 쌤, 학습하는 것은 교육학이나 전공이나 똑같이 해야 돼. 교육학이나 전공이나 똑같이 해. 근데 이 방법은 저 객관식 할 때도 지금 이야기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쌤, 잘 나왔네. 이거 한번 봐봐. 앞에 있는 매핑 같은 거. 이거 매핑 프로그램 찾으면 정말 쉬워요. 그쵸? 그래서, 쌤, 이런 게 있었어. 자, 봐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회상을 해야 돼, 회상.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시험장에서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객관 시험 볼 때도 이것까지 기억나죠? 박스 밑에 뭐라고 내가 빨간 밑줄 쳐놨는데 여기까지는 기억나는데 정작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걸 경험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 경험을 많이 덜어드리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주소가 있게 공부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전공도 마찬가지인데, 전공 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육심리학이다. 그러면 쌤, 교육심리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답한 사람 하나도 없어. 명쾌하게 답을 하는 사람. 왜 그럴까? 분명 배웠는데. 근데 이런 거거든. 교육심리학은 자기가 매핑을 해보면 금방 이걸 답을 할 수 있어요. 교육심리학은 사실은 이 매핑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왜 교육심리학을 배우냐? 아동의 상태를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죠.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상태? 발달 상태, 학습 상태, 동기 상태. 그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를테면. 그럼 발달에는, 쌤,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발달 상태를 제일 많이 봐야 되겠어? 인지적인 거. 사고가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알아야 가르치겠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보존 개념이 형성이 안 됐는데 걔에게 보존 개념이 해당되는 걸 가르치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겠어? 발달 상태, 학습 상태, 동기, 미안해. 여기 발달 나왔네. 미안. 발달이면 지적 발달, 정의적 발달, 신체적 발달 이런 식으로. 그럼 지적 발달에는 다시 뭐가 있겠어? 그렇죠. 지능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거야. 그럼 쌤 쳐봐. 교육심리학이 뭐냐 그랬더니 아동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발달 상태, 학습 상태, 동기 상태를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어때? 잘하잖아. 이렇게 쓰면 돼요. 교육심리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다시 봐. 지능에서는 지능은 그냥 우리가 이론적인 게 있겠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겠는데 이론적인 건 잘 봐요. 우리가 옛날같이 IQ 같은 걸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IQ 같은 것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 이를테면 어떤 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봐. 가드너 같은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는 것도 지능이 돼. 근데 우리가 IQ 검사로 지능 측정할 수 있어요? 대인관계 진짜 좋은 것도 지능이 돼. 근데 그거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적 관점이 있어요. 지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관점. 그럼 여기는 다시 가드너하고 스탠버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교육 심리학이 뭔지를 다 알 수 있어. 근데 정작 이게 왜 논술 쓰는데 정말 더 유리하느냐? 이게 꼭 필요하느냐? 자, 봐요. 만약에 가드너하고 스탠버그를 비교해라 그래봐. 비교해라 그러면 답이 뭐겠어? 비교하라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라 그러는데, 공통점은 요 앞이네. 앞이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만약에 조금 세분화했다면 이거네.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죠. 생각 안 나도. 공통점이 생각 안 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결국 이렇게 공부하면 이 앞부분 다 공통점이죠.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쌤들이 서론 결론을 안 쓰는 문제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꼭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서론 쓰려고 그럴 때 봐. 서론을 만약에 가드너 이론 나오면 이게 서론이야. 지능에 관계된 건데 지능은 크게 봐서 지능 측정학적 관점과 대안적 관점이 있다. 그런데 가드너는 대안적 관점이 한 유형이다. 또는 대안적 관점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어때? 그렇지. 쌤들은 자 그래서 전공도 마찬가지야. 전공도 약술해라 서술해 이렇게 서론 쓸 필요 없습니다. 가끔 그런데 논해라 이렇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논해라는 건 논술해라는 거고 전체 내가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문제 제기하고 본론이 뭐고 결론이 뭐고 이런 거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쌤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는 이런 공부고 이런 식으로 뭐가 필요해? 전공이든 뭐든 다시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봐. 이렇게 만들다 이제 고민이 있어. 그럼 책은 어때야 됩니까? 책은 쌤 논술일수록 절대 여러 권을 보면 안 돼. 논술에서는 여러분 이제 전공도 마찬가지야. 전공도 과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 권을 보려고 한단 말이야. 이를테면 전공이 이 분과적으로 한 5, 6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우리 쌤들 욕심 때문에 1, 2월달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책, 저 책 다 보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실패. 자, 봐.
만약에 5개 책이 있다 그래, 막. 부유형별로. 이를테면, 우리 선생님 과목이 뭐예요? 국어. 잘 모르는 거고, 선생님은? 체육. 좋아요. 체육 보면, 나 체육 못하게 보이는데, 체육은 또 잘하나? 뭐,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이런 게 다 있어요. 역학,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공 책들이 있어요. 거기 아주 텍스트로 볼 수 있는 책. 그런 책들을 가지고 매핑을 하되, 이렇게 매핑을 하되, 절대 2권 이상 보지 말고, 만약에 2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약술이나 전부 다 주관식은 흐름이거든, 흐름. 흐름을 알고 배경을 알아야 정확히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권에다가 뭐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하나,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그럼 여기다 그냥 하나 정도 추가해 주는 정도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돼. 자기 책을 만드는 게 논술에서는 굉장히, 주관식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읽다 보면 그것만 이해하면 시험 가서 뭐 할 수 있어?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머리라는 건 논리적으로 쭉 있어야 그게 잘 기억나고 쓸 때도 유연하게 쓰는 거지. 여기 흐름하고 다시 전혀 다른 흐름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건 안 되지. 왜 제가 지금 이 책을 쓰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했겠어? 이 객관식 같으면 객관식을 갖고 그냥 목차 없이, 1, 2, 3 없애고 그냥 붙이면 되지. 솔직히 고백한데, 저는 객관식 책을 만들 때 이 책 조금, 저 책 조금 없는 부분. 객관식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다 갖다 붙였는데, 그걸 그대로 이해하면 논리가 맞겠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고, 논리가 흐름이 안 맞죠, 흐름. 그러니까 다시 다 쓴 거죠. 그래서, 우리 쌤들이 공부할 때 이것만 좀 해줬으면 좀 단거나 필수입니다. 재밌습니다. 지금 공부해서 매핑 프로그램 평가판 뭐 그런 것 같은 거 평가판은 며칠입니까? 그거 안 되겠네. 어쨌든 그런 이 MMPG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로 너무 깊게는 하지 마. 너무 깊게는 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아주 사용하기 쉬워. 엔터를 누르면 밑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요. 거시론에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거기다 인서트를 누르면 이 더 하나 새로운 가지가 생겨.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하나에 뭘 만들었어? 단권화를 이렇게 만들면 스님들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이 돼. 자기 것이. 남이 써놓은 책보다는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타자치고 이렇게 본 책들, 쓴 책들이 오래가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 다른 공부 방법을 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이상을 잘 이야기 안 해. 왜냐하면 이거라도 실천해야 되니까. 더 많이 무슨 어디에 모여라 해봐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쌤들이 뭘 한다? 그럼 매핑으로 자기 걸 만들어 보는데 쌤 이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 쌤들 왜 힘드냐면 이런 것 때문이야. 이게 쌤들 욕심이 이제 생겨. 1, 2월 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책 보면 이런 책 보면 목차가 이렇게 있잖아. 목차. 이런 목차가 있단 말이야. 전공도 다 목차가 있잖아. 근데 목차 정도만 이렇게 매핑을 하면 일단은 그게 좋은데 여기에다 이제 세부적인 사항까지 막 넣으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져. 그런 부분은 거기에다 넣는 게 아니라 아침에 논술이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딱 놔두고 여기 속에 뭐가 들어가지? 백지 하나 놔두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거기에다 쓰는 거야. 여기에다 다 쓰려고 그러면 전체가 안 보여. 너무 나무를 보려고 그러니까 습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하얀 백지 그거 있잖아. 몇 절지라고 그럽니까? B5? B4는 우리가 저기서 뭡니까? 가수고. B4 몰라요? 알았습니다.
제 유머가 굉장히 썰렁해요. 그래서 저는 안 웃어도 리액션이 없어 삐지질 않아요. 제가 삐져요. 자, 스스로에게 어떻든 여기까지 하고 자기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쌤 힘들자. 목차만 이렇게 매표하는데 무가 얼마나 들어있어. 만약에 거기서도 목차 중에서도 꼭 나오는 거. 이를테면 이런 것들 있잖아. 이론을 적용하는 거. 혹시 우리가 교육심리학을 들어봤다면, 교육사회학을 들어봤다면, 이건 기능론, 갈등론, 뭐 여러분 해석적 접근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런 것들은 조금 이론이 중요한 것들은 거기다 추가해주면 조금 더 나가면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었고, 그 다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생활 습관하고 스터디 이야기 좀 할게요. 스터디.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사대를 나왔던, 교직을 이수했던, 교육대학원을 나왔던, 지금 목표는 뭐예요? 젊었을 때 목표는. 취업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지금의 목표는 뭐예요? 교사 되는 거죠. 학교 23 봤어요? 물론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역시 학교는 사실은 보면, 그래서 적성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괜찮은 곳이에요. 아직까지는. 어떤 보람이 있어요. 어떻든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는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으로 하나님 보면 청소부예요. 검사나 판사는 청소부죠. 그래서 하나님이 돈 좀 더 준 거야, 사실은. 지위 좀 높여준 거야. 왜냐면, 제 친구 중에서 검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검사 생활 10년 넘게 하니까 사람 의심병이 걸렸어요. 뭐 이야기면 사실이냐? 그래, 마치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서서히 나빠져. 무슨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계속 취조 중이야. 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거 말이 되냐? 말이 좀 안 되면 어때, 친구 간에? 친구 간에 거짓말 좀 할 수 있죠? 안 그래요? 급하면? 근데 그걸 꼭 꼬집어내요. 꼬집어내요. 판사들도 마찬가지죠. 검사보다는 조금 더 나을지 모르지만 판사들. 어쨌든 여기 사회를 청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회를 사실은 만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만드는 사람들. 그렇죠? 쌤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어린 너무 거시적이고 그런 거, 거창한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요. 보람 있는 직업이야. 그리고 사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의사들은 맨날 오면 아프대. 정상인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아프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결혼 상대자 1위가 누구야? 학생들이 찾고자 하는 직업 1위가 뭐야? 그렇게 공부 잘해서 뭐 전교 1등하고 그런 친구들이 교직에 가는, 교대 가고 뭐 사대 가고 그런 이유가 뭘까? 왜 교대는 가요? 학교 가기 쉬우니까 가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봐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인생에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1년만 좀 참고 해주세요. 선생님, 임용하는데 몇 년 필요합니까? 1년이 필요합니다. 1년. 1년도 꼬박 1년. 꼬박 1년만 하면 저는 어떤 시험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시험이든. 특히 임용이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는 상당히 가장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뭐 왜? 사시도 1000 몇 명씩 뽑는데 임용 1000 몇 명씩 안 뽑잖아. 어떤 과는 2명 뽑고 그러잖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위해서는 조금은 단순화시킵시오. 생활이 단순화돼야 정말 이건 필요한데 생활이 단순화돼야 쌤 잘할 수 있어요. 자, 기간제 하면서 학교한 사람 봤어요. 기간제 학교하면서 학교한 사람은 그 학교에서는 욕을 엄청 먹은 사람이에요. 왜? 생활을 단순화시키니까. 뭐 시켜? 안 해요. 뭐 단순화시킨 거죠. 그 받아들이면 복잡하대잖아.
그 유혹을 제가 아는 스포츠 강사 하신 분이 합격을 했어요. 강원도에서. 근데 그분이 오직 했으면 교장 선생님 불러놓고 당신하고는 절대 더 이상 재계약 안 한다고 그랬대요. 시키기만, 우리 체육대회니까 체육생이 남자분이 하나뿐밖에 없어가지고 뭐 좀 해라 그러면 용역 시키세요. 그리고 나 그냥 뭐 한단 말이야. 퇴근해버린대.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합격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간제를 제가 하지 말란 말을 감히는 못해요. 그럼 네가 돈 댈래? 미안해, 그렇게 못해. 어떻게든 제가 아는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떻게 돈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또 더 다른 각오가 꼭 필요해. 그건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 명심했으면. 자, 그래서 쌤 단순화되라. 옛날에는 아메바가 되라 그랬어요. 아메바 생활 알죠? 얼마나 단순해요. 먹고, 끝나잖아. 그래서 굉장히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결혼정보업체에서 1등급 되려면 쉽진 않잖아. 저도 1등급 때문에 가려먹고 그러잖아. 미안합니다. 소에 비해서. 그래서 자, 어쨌든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일 적은 핸드폰이니까 핸드폰 꼭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꾸십시오. 될 수 있으면. 전화번호를 바꿔서 꼭 필요한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솔직히 나이트 가자 그러면 흔들리잖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갔다가 와서 내일 2배를 하면 되지. 근데 보면 내일 목이 아파서 2배를 못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은 단순화시켰으면 좋겠어. 스터디는 하셔야 돼. 왜냐면 뭐니까? 논술이니까. 약술이고 전공이고 이러니까 스터디는 하셔야 되고, 스터디가 굉장히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뭐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논리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데 아무래도 논리 없이 가르치면 다른 사람한테 당장 뭐가 되겠어? 그렇죠. 비판을 받기 때문에 논리적인 거 키우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수업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스터디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스터디를 할 때 지금 꼭 명심해야 될 건 이런 거야. 일단은 오류 가능성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책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왜 그러냐면, 제가 교육학 스터디를 하는 거 봤는데, 교육학은 평소에 열심히 하는 과목이 아니잖아. 그래서 스터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틀렸어. 그 주장하는 게 틀렸는데, 다 수결로 하더라고. 야, 이거 맞는 사람 손 들어봐. 3명이 손 들고, 틀린 사람 손 들어봐. 2명이 손 드니까, 맞은 걸로 해.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이거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을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 조금 공부가 좀 되신 분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업도 좀, 전공 수업도 좀 받으시고 되시는 분들하고 꼭 끼어야 되고, 나의 편차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에 어렵단 말이야. 같은 나이끼리면 경쟁을 이상하게 거기 스터디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같은 놀이터에서 A가 나 오늘 영화 봐야 돼. 그럼 오늘 나도 영화 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좀 절박한 사람도 섞여야 되니까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것 같아. 그렇게만 1년 공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혹시 공부할 때 또는 올해 이 시험 제도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걸로 500원 줘야 돼. 재밌죠? 궁금한 거 있어요? 빨리빨리 하셔야 제가, 그렇죠. 지금부터 수업 들어가면 지루할 건데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부터 논술이니까 객관식의 그런 생각들은 다 버리고 어떻게 논술을 접근하는지, 여러분들 논술을 쓰는 요령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워도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론들이 나왔고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론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없어요 혹시? 지금 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지만 대구에 거의 12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최장수 대구에 나온 사람이. 사실은 그리고 첫 강의도 여기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이쪽 강의를 하게 됐을 때 가장 어려웠고, 그치? 가장 힘든 시기에 도와준 쪽이 여기예요, 여기. 특히 이제 굳이 대학교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영남대학교에. 혹시 다른 대학교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미안해요. 네, 솔직히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학원에 오긴 동기도 이제 제가 연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노량진에 있었는데 노량진에 조어섭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때는 미안해요. 소위 학원가에서 말하는 일타였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데로 나가시게 돼가지고 데이터를 찾으려고 이게 거기 이제 회장님이 돌아다니다가 그때 특강이었을 거예요. 근데 행정고시 위반 논술 특강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희끗희끗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계속 미소를 보내는데 좀 이상했어요, 느낌이. 그리고 또 그때는 좀 인물도 어리고 그래서 조금 볼만했어요. 귀여웠어요. 미안해, 지금 상상이 안 갈 거야. 혹시 사진이 있는데 나중에 증거 사진을 보여드릴게. 그래서 저분 취향이 좀 독특하신가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이쪽으로 오는 게 어떻겠느냐. 1년에 거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거기 뭐 제주대학교도 나오고 소리기 그 아는 선생님 때문에 제주대학교 나가는데 제주대학교는 거기서 받은 거하고 비행기 싸고 하면 마이너스예요. 심각한 마이너스. 근데 또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상상을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대요. 와, 그날로 때려쳤죠. 그래서 딱 갔는데 학원가를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나는 우리 쌤들이 학원가 온다 그러면 정말 말리고 싶은 데가 이런 데다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사회라는 걸 이제 학교가 다르잖아요. 사회라는 걸 처음 겪었는데 저는 뒤통수 맞을 것을 그 동안에 안 맞은 것을 다 맞았어요. 저 3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옆에 이제 대방부시학원이라고 갔는데 1년 동안 일했는데 줄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주니까 참았는데 1년 만에 부도 내고 도망가고 뭐 할 게 없잖아. 할 게. 그리고 제가 지명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거 처음 왔는데. 그래서 어렵게 정말 누구도 안 가는 그 진짜 허름한 노량진에서 가장 허름한 진짜 쥐가 나오는 그 고시원에 이제 학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이제 대구에 계신 분이 어떻게 저를 알아보고 한번 좀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여기 대구에서 사람 많았겠어요. 몇 명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기반을 조금 잡고 여기서 조금 유명해지니까 서울도 조금은 스카우트 제이 소위 말하는 제이도 있고 그랬었고 거기 이제 여기 와서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어떤 분이 이제 영남대학교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강도 가고 이렇게 강의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많아졌고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 그때는 대구대학교, 김영대학교 이런 쌤들이 되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한때는 한 100명도 넘고 한 40, 50명? 그 정도까지 좀 많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은 좀 살게 된 거예요. 아니, 저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제쳐나 이런 이야기 한 조금 안 되는데, 저는 진짜 그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아니, 나 거기서 잘했으면, 나도 뭐, 조금만 참았어. 2, 3년만 참았으면 교수 타이틀을 달 수 있었는데, 이쪽에 나와서 이게 뭔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1년간 제가 떼었으면 저 입장에서는 친구한테도 조금 빌렸을 거고, 그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차비는 갖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했을 건데, 그 친구들한테 전화 받고, 그게 막 피하고, 사람들이 대인기 비싸게, 그런 게 걸리더라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여기를 발판으로 조금 이렇게 섰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배신 안 하고, 거의 10몇 년간 여기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다른 분 욕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좀 잘 나가시면 다 서울로만 가지 다시 안 내려오거든요. 사실 오고 가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여기 강의하는 한은 대구 여기는 올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도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그렇고, 그래서 대구는 계속 올 생각입니다. 네? 자, 조금 숙연해지네요.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조금 우리 쌤 좀 쉬어야 되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교육학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논술로.